토트넘 새 감독 선임과 손흥민 케인 이적 계약 발표. 손흥민은 뉴캐슬, 케인은 레알 마드리드 계약, 2,500억 레비가 원하는 돈 쥐어준 뒤 새로운 시작.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의 새 감독에 호주 출신 안지 포스테코글루가 선임됐다. 호주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포스테코글루는 올 시즌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5경기를 지도한 명장으로 호주 출신 최초의 EPL 감독 영예를 안게 됐다. 토트넘은 6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시즌과 모든 국내 컵대회가 종료되었으므로 안지 포스테코글루를 새로운 1군 감독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을 맡은 최초의 호주인이 된 안지는 7월 1일부터 4년 계약으로 우리와 합류할 것 이라며 새 감독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안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한다. 그는 선수 개발에 대한 강력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카데미와의 연결의 중요성, 즉 우리 클럽의 중요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면서 안지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전 호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안지 포스테코글루는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지만 호주 국적을 갖고 있다. 사우스 멜버른에서 감독을 맡아 내셔널 축구 리그에서 2번 우승하고 오세아니아 클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호주 국가대표 17세 이하 및 20세 이하를 이끌었으며 A리그에서 감독으로 2011년 프리미어십에서 우승하고 2011년과 2012년 브리즈번 로어와 함께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A리그 연속 우승을 달성한 최초의 코치가 됐다. 리그 챔피언십 타이틀을 차지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2014년 브라질 피파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에 참여했으며 2015년 AFC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2018년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2019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함께 제2원 리그에서 우승한 뒤 2021에서 22시즌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옮겨 프리미어십과 스코틀랜드 리그컵에서 우승했다. 올 시즌에는 5형규가 합류한 가운데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경질 뒤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령탑 찾기를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2022에서 23시즌 도중 콘테 감독을 하차시킨 뒤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대행에 이어 라이언 메이슨 대행까지 3명이 사령탑으로 힘겹게 시즌을 치르면서 결국 리그 8위로 마무리.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을 하나도 따지 못하며 팬들의 원성을 샀다. 토트넘의 새 사령탑으로 그동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을 비롯해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뮌헨 독일 감독,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독일,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브라이턴, 잉글랜드, 감독, 아르네 슬롯 페이노르트, 네덜란드, 감독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안지 포스테코글루가 새 지휘봉을 잡게 됐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시안컵과 월드컵 지역 예선 등에서 한국과 경기를 가진 데다 일본 제1리그 경험, 지난 1월 수원 삼성에서 셀틱으로 이적한 오형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손흥민과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는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손흥민이 뛰는 한국과 결승에서 만나 연장 혈투 끝에 2에서 1로 이겨 우승했었다. 손흥민은 당시 호주와 결승전에서 0에서 1로 뒤진 상태에서 극적인 1에서 1동점골을 터뜨려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끈 한국은 연장에서 결승골을 내줘 준우승에 머물렀다. 2. SPO 현장 16년 정등 그라운드 떠나는 박주호, 은퇴 후에는 없어. 선수 생활 100점 주고파. 후회는 없었다. 박주호, 36가 은퇴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띠며 선수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수원FC는 6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 1-2023의 17라운드에서 울산현대에서 1-3으로 졌다. 베테랑 미드필더의 고별전이었다.
박주호는 울산전을 끝으로 은퇴했다. 2008년 일본의 미토 홀리오크를 시작으로 가시마 앤틀러스, 주빌로 이와타에서 활약했고 스위스의 FC 바젤을 거쳤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도 뛰며 유럽 축구계 명장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임을 받기도 했다. 2018 시즌부터는 국내 무대에서 활약했다. 3시즌간 울산에서 뛰었고 2021 시즌부터는 수원FC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핵심 중원으로 수원FC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최근 은퇴 의사를 밝힌 박주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고의 모습일 때 그라운드를 떠나고 싶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도균 감독을 비롯해 이승우와 이용 등은 박주호의 예상치 못한 은퇴에 진한 아쉬움과 응원을 전했다. 경기 전 양팀 선수들은 박주호 은퇴 기념 티셔츠를 입고 존중을 표했다. 수원FC와 울산 관중들은 박주호 이름을 연호했다. 은퇴식 후 경기가 진행됐다. 전반 6분에는 박주호의 등번호 6에 맞춰 1분간 박수가 이어졌다. 수원FC와 울산 팬 모두 박주호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공교롭게도 박주호는 친정팀 울산과 경기를 끝으로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울산을 상대로 90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박주호는 경기 후 은퇴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주호는 시즌 도중에 은퇴 결정은 힘들었다. 후회는 없다. 경기 결과는 아쉽다. 울산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 16년간 프로 생활 최선을 다해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목표를 했다는 걸 계속 이뤄나갔다. 도전을 계속했다. 후회를 안 하는 성격이다. 선수 때는 70점을 줬다. 오늘은 후회가 없다. 100점을 주고 싶다. 작년부터 은퇴를 계속 생각해왔다. 몸이 조금 더 좋을 때 운동장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작년에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았다. 그때 몸이 안 좋으면 아내 때문에 은퇴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싫었다. 열정이 남아있을지 생각했을 때 버겁다는 생각이다. 팀에 은퇴를 알렸을 때 5위 정도였다. 내가 빠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름에 영재가 온다. 스타일이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도 가능하다. 은퇴 의사를 밝힌 후 팀이 힘들었지만 수원 더비에서도 이겼다. 행복했던 순간을 꼽자면 울산에서 ACL 우승했을 때 오늘도 한순간이다. 재작년 상위 스플릿 올라가서 많은 골을 넣었을 때도 행복했다. 라며 슬픈 기억은 울산에서 2019년 준우승했을 때. 그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다. 결정하고 나서 친구 용희에게 얘기했다. 전북 현대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얘기한 적 없다. 전북과 경기 후 은퇴 소문이 돈다고 들었다. 선수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시기였다. 가족과 회사와도 많이 얘기했다. 제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항상 스타일이 바뀌는 선수였다. 덕분에 많은 감독님이 기용해 주셨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은퇴 결정 후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 미토에서도 플래카드가 걸렸다. 일본에 있는 친구가 뉴스를 보고 연락도 해주더라. 가가와 신지와 허심탄회한 얘기도 했다. 나이가 비슷해 은퇴 시기를 같이 고민하기도 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코치였던 세르지오 코치도 연락이 오셨다. 고맙고 좋은 기억이 많은 선수였다고 말하시더라. 선수들도 연락이 왔는데 아직 메시지 확인을 다 못했다. 추후에 얘기 나눌 예정이다. 슬퍼하다가도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떤 걸로 벌거냐 더라. 고생했다면서 안아줬다. 다른 걸 해도 요리는 하지 말라더라. 건우는 요즘 축구에 빠졌다. 많이 슬퍼하고 울려고 하더라. 대신 너와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좋아하더라. 울산 원정에서 첫 승리를 거둬봤다.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 작년에 이겼다. 이겨보지 못했던 경기를 이긴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FC 서울전 4에서 3승리도 기억에 남는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6월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스케줄 정리할 것이다. 선수들이 만류를 하더라. 소중하게 생각해줘 감사하다. 미안하지만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 좀 쉬고, 원희영처럼 복귀하라더라.
우선은 은퇴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다더라. 울산 선수들이 고생했다더라.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감해주더라. 전날에 이청용을 비롯해 많은 연락이 왔었다. 통화도 했다. 마지막까지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수원FC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3. 월클, 중원 공짜로 품을 기회, 현 소속팀 재계약 없었다. 독일 매체, 빌트는 6일, 한국 시간, FC 바르셀로나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일카이 귄도안, 32. 맨체스터 시티,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라며, 현재 귄도안은 맨시티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미래가 불투명한 귄도안이 팀을 떠날 수 있다. 라고 보도했다. 귄도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우승팀 맨시티의 주축 미드필더다. 시즌 막바지 골 결정력까지 뽐내며 맨시티의 트래블 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결승전에서는 홀로 2골을 책임지며 2에서 1 승리를 이끌었다. 여전히 수준급 미드필더지만 현 소속팀 맨시티와 동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귄도안과 맨시티의 계약은 올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재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계약 기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귄도안은 2년 계약을 원하지만 맨시티는 1년만 계약을 원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B클럽들이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가 중원 강화를 위해 귄도안을 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수개월간 귄도안의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빌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은 귄도안을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페인 라리가의 연봉총 상한제, 셀러리캡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와중에 친정팀 도르트문트가 귄도안 복귀를 원하고 있다. 자금은 충분하다. 주드 벨링엄, 19은 레알 마드리드행이 유력하다. 이적료는 1억 2천만 유로, 약 1679억 원 규모다. 빌트는 도르트문트는 벨링엄을 매각한 뒤 귄도안을 영입할 수 있다. 라며 구단과 관계도 좋다. 도르트문트는 꾸준히 귄도안과 연락을 이어왔다. 라고 알렸다. 다만 귄도안의 에이전트는 미래의 말을 아꼈다. 그는 귄도안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맨시티나 다른 구단과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